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눈부신 성공이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제조업을 넘어 관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아주 독특하고 또 흥미로운 비전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한 국가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감옥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성공 요인이 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그 찬란했던 산업화 성공, 그 빛나는 이면에 숨겨진 딜레마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제조업의 성공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 단어길 자체가 그냥 한국의 성공 신화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요, 여기서 아주 과감한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이 위대한 성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제조업이 그저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자료에서는요, 한국의 산업 발전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DNA를 바꾸는 거대한 공부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만드는 노동,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역량과 우리 민족의 DNA를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말 치열한 공부이자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일이 곧 공부였다, 이런 뜻이죠. 이 놀라운 학습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처음엔 가발을 만들면서 그 섬세한 손재주를 익혔고요. 그 다음엔 옷을 만들면서 대규모 산업화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배와 자동차를 만들면서 중공업을 마스터했고 마침내 첨단 기술의 정점까지 올라선 거죠. 생각해보면 모든 단계가 다음 성장을 위한 거대한 수업이었던 셈이에요. 차근차근 레벨업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위대했던 공부의 과정이 이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현대판 노예라는 정말이지 아주 충격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노동자라는 단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서구에서 온 개념이 바로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현대판 노예.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화자가 바라보는 현대 노동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틀에 묶여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십 년간의 그 치열했던 공부를 마치고 졸업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나아가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는 그 낡은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자라는 역할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글로벌 관리자라는 미래 비전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키우고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교실이자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기업을 한번 떠올려보죠. 단순히 해외에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요. 그 시장에 진출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가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짜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바로 그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비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철학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유자에서 리더로 이 글로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 길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불을 그냥 끌어안고 지키기만 하는 창고지기 같은 역할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 불을 발판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주인이죠. 힘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소유에, 다른 하나는 영향력에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그 기나긴 공부의 여정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최종 목적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세계를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건을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을 키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일과 삶에서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